안녕,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도 배우고 문제도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별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그 별 근처에 있는 외계 행성계를 좀 탐사해 보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천문학계에서는 되게 핫 이슈거든요. 우리와 지구와 비슷한 행성계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초록창에다가 검색만 해봐도 바로바로 나오니까 한번 관심 있게 좀 찾아보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 그래도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것들이 외계행성계를 탐사하는 방법을 좀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행성계의 특징을 좀 설명할 건데 사실 비중이 둘 중에 어디에 많이 쏠려 있냐면 요거에 좀 많이 쏠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계행성 탐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외계행성의 탐사 방법입니다. 첫 번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도플러 효과. 자, 그럼 도플러 효과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도플러 효과는 좀 한마디로 하면, 네,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지날 때, 네,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즉, 파동을 내고 있을 때, 우리 파동이잖아요? 그게 나한테 가까워질 때는 파장이 짧아지고요.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져요. 네, 그래서 이게 음으로 표현이 되면 고음이 됐다가 저음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별을 볼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는 과정 속에서는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스펙트럼의 색깔로 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파장이 나한테 가까워져도 파장이 짧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색편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일단 멀어지고서 이제 파장이 길어지는 거에서는 적색편이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두 가지를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게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거. 그럼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뭘 구할 수 있냐면 시선 속도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자료는 시선 속도의 자료가 될 거예요. 그럼 시선 속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물체가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야. 자, 이것부터가 뭔 말인지 헷갈리죠? 자, 아래로 오세요. 자, 시선 방향이라는 건 여기 주한이가 서 있습니다. 그럼 이 주한이가 내가 보는 시선이 여기인 거야. 이 방향이 시선 방향인 거예요. 이 방향. 딱 이 방향. 이거 안 돼. 이 방향.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동차가 있다. 이 자동차가 이 앞뒤로 움직이게 되는 건 얘의 시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시선 방향으로 움직임이 없는 거죠. 왜? 내가 보고 있는 시선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걸 시선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속력까지 합해준다면 그걸 시선 속도라고 얘기를 하겠죠. 물론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시선 속도는 있어요. 시선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간 그 물리에서 힘을 나누는 걸 보면 이거는 요거하고 요런 힘으로 나뉘는 거죠. 요게 너무 어려우면 어이구 다 지워져 버렸네요. 네. 요렇게 대각선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상 요렇게 가는 힘과 요렇게 가는 거의 합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힘이 있죠. 요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요건 시선 속도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시선 속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다가오고 멀어진다라는 게 결국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후퇴할 때는요, 요거를 플러스 값으로 좀 주고요. 접근할 땐 마이너스 값으로 줘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파장이 나한테 가까워질 땐 짧아지잖아요. 어떤 기준 파장이 있는 것보다 짧아지니까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멀을 땐 파장이 길어지네? 그러니까 더해줘야 되겠네 해서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시선 속도 자체는 정의가 뭐냐면 얘는 기준 파장분의 제가 람다라고 좀 쓰겠습니다.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예요. 즉 이거 곱하기 이제 C인데 얘를 한국어로 쓰면 기준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건 뒤에서 허블 법칙하고 우주론 할 때 할 건데 이거 곱하기 빛의 속도 요거를 우리는 이제 시선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장 변화량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파장이 가까워지면 짧아진대요. 그럼 짧아졌다는 건 마이너스죠. 그래서 음수값.
그 다음에 멀어질 땐 길어졌다며. 그럼 플러스라며. 그럼 플러스값.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왜 보냐? 왜 보냐라고 했을 때 이 원리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은 별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별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주로 이렇게 따로 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얘가 보통 다른 별이랑 짝을 짓던지 아니면 어떤 행성이랑 짝을 지어서 서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손잡고 와 하고 도는 것처럼 서로 돌고 있는 모양이 훨씬 많아요. 우리 태양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성, 지구, 화성, 목성 이런 행성들과 평형을 이루면서 서로 돌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중에 별의 경우는 우리가 보지 않을 거고 행성의 경우만 볼 건데 얘네 둘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생기는 요 질량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별이 이렇게 돌고 있고 행성도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행성의 움직임을 아는 방법을 여기서 채택하게 된 건데 별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관측자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사람 눈이에요. 사람 눈. 이거 너무 헷갈리면 그냥 쫄라맨으로 그리죠. 관측자 여기 있어요. 이때 이 별이 나한테 다가오는 모양이 있고 멀어지는 모양이 생기겠죠. 그럼 다가오게 되면 얘가 쏘는 파장이 어떻게 돼? 짧아질 것이고 멀어질 때는 이렇게 여기서 멀어지고 있을 때는 얘가 쏘는 파장이 이렇게 길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시선 속도를 알게 되고 그러면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별의 도플러 효과에 의한 파장 변화가 생긴다. 즉 그래서 우리가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관측할 수 있다 입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이거 빈칸을 뚫어서 왜 한번 쓰겠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보는 자료는 다 누구 거? 중심별의 거 라는 거야. 왜 그럼 행성이 아니라 중심별 걸 봐야 되냐? 얘가 빛을 내니까. 빛을 내는 건 행성이 아니라 중심별이기 때문에 이 별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는 계속해서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그림은 요 그림이 될 겁니다. 요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항상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지구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관측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구 방향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공통 질량 중심으로 별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런 그림이 있을 땐 이걸 찾으시고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됐다면 행성의 방향도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별의 공전 방향은, 자, 별의 공전, 글씨가 진짜 못생겼네요. 방향은 행성의 공전 방향하고 같습니다. 공전 방향과 둘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돌고 있는 건 똑같아요. 다만 서로 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별이 이렇게 돌 때 행성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인 거지 똑같은 방향이죠 사실상. 서로 반대에서 같이 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은요, 얘네들 4등분을 하세요. 4등분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이 값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 극단적인 것들을 제일 많이 보고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4등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씩 따져볼 건데, 자, 여기 T1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볼게요. 우린 별에 있는 걸 볼 거기 때문에 별만 할 거예요, 저는. 자, T1을 보시면, 얘가 원운동을 할 때 이 딱 T1일 때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됩니다. 우리 원운동할 때 항상 접선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서 있는 이 방향으로, 시선 방향으로의 얘 움직임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시선 방향으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럼 파장 변화가 어떻게 해요? 없어야죠. 자, 오른쪽 그림. T1일 때 여기 람다 제로라고 써있는 얘가 이제 기준 파장이에요. 여기가 기준. 람다 제로라고 하는 이 기준 파장이 그대로 있게 되죠.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 속도도 0에 찍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T2로 갈 거예요. T2로 갈 때 점점점 이 대각선의 방향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건데 어떻게? 지구 방향이니까 나한테 짧아지는 변화가 생긴다고. 그러다가 T2에 딱 오게 되면 딱 정확하게 이 방향으로 오게 되죠.
그럼 이때 정확하게 나한테 100% 다 다가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파장이 짧아져요. 그래서 T2일 때 파장이 짧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청색편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T2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 최대치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럼 T3일 때로 가게 되면 다시 얘가 대각선 방향이니까 요 요소가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T3가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네요. 시선 방향으로 방향이 또 없어져요. 그래서 기준 파장 그대로 있게 되고 T3 여기 그대로 머물게 되는 거죠. 됐나요? T3까지. 그 다음에 T4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점점 나한테 멀어지고 있죠. 나한테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파장은 점점 길어지다가 T4 지점에 가면 정확하게 모든 방향이 나한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가장 길게 변화되고 여기서도 역시나 이렇게 길게.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T1 자리로 갈 거니까 이때 이제 보통 T5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T1, 2, 3, 4는요. 어떤 지점이 아니라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고 요 시간에 있는 걸 요 지점에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플러 효과. 그래서 그거를 요 표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T1일 때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죠.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얘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보기로 나오게 되는데 외계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의 스펙트럼 변화와 시선 속도 변화의 편차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똑같이 그려볼게요. 별이 이렇게 있고요. 외계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관측자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얘가 돌고 있습니다. 도는데 이 외계 행성이 살이 쪄요. 얘가 질량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질량이 커지면 우리가 시소를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가벼웠던 애가 커지게 되면 질량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심축을 여기 있던 애를 일로 옮겨야 돼요. 즉 이 별 원래 질량이 엄청 컸던 애로부터 멀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궤도가 커져요. 궤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 궤도가 커지게 되면 얘의 움직이는 정도도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관측되는 모든 스펙트럼 변화와 시선 속도 변화의 이 편차 변화 정도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커졌을 때? 이 행성이 커졌을 때. 그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질량이 너무 작아서 이 변화가 미미한 경우에는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가 서로 수직인 상태에서는 관측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멀어지고가 보이죠. 근데 얘를 수직으로 세워볼게요. 이 돌고 있는 면 자체를 수직으로 세우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가오거나 머는 경우가 있나요? 아예 없어지죠.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옷이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찍었거든요. 어쨌든 자, 두 번째 탐사 방법은요.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관측자가 있다고 쳤을 때 별이 이렇게 돌고 행성도 이렇게 돈다고 했을 때 지금 모양일 때 이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 별이 이 행성에 의해서 가려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즉 별, 행성, 그 다음에 관측자 이 순서가 되게 되면 가려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게 식현상입니다. 그래서 별이 가려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때 밝기 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고요. 밝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의 밝기에 대한 등급 표현을 다시 한번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심별을 고정해 놓은 상태인데 외계 행성이 돌다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 보면 요 앞을 지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이때에 당연히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 별의 빛이 나는 별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밝기가 일정하게 있다가 어떻게 돼요? 스몰 t1부터 점점 감소되고 스몰 t2 때 완벽하게 가려진 다음에 이때 가려진 상태로 유지가 됐다가 t3부터 다시 벗어나서 다시 원래대로 모습. 이렇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전에서 별이 가려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밝기 변화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광도나 등급으로도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게 잘 일어나려면 외계 행성의 반지름, 즉 크기가 커야겠죠.
그래서 반지름이나 크기, 그 다음 밀도가 크다. 글수록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크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T1, T2, T3, T4에 대한 해석이 조금은 필요한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보는데 역시나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순인데 T1부터 어떻게 돼요? 지금 밝기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죠. 밝기가 감소하기 딱 시작하기 직전의 지점이지. 뭐 한 거야? 이때는 아직 행성이 들어오지 않은 거야. 행성이 이 앞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요 그림 말고 요 위에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이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가 지나는 순간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밝기가 감소했다 T2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가려진 모습입니다. 왜냐면 T2 이후로 또 일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완벽하게 가려져서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다가 T3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이 행성이 별을 벗어나게 시작하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T4일 때 완벽하게 벗어나서 또 공전을 계속 하고 있다가 또 가리게 되면 또 이렇게 밝기가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조건이에요. 외계 행성이 너무 작아요. 예를 들어서 요래요. 지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게 안 돼. 그때 볼 수 없고요. 그럼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가 역시나 해도 수직인 경우에는 관측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 수직이라면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수직이에요. 가려지는 게 없죠. 네, 그래서 이때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도플러 효과랑 엮어서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사실 조금 더 깊게 가면 요거를 알게 되면 얘네들을 통해서 공전 주기나 이제 뭐 행성의 크기 이런 것들을 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식현상이었습니다. 되게 짧죠? 앞에 도플러가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좀 길었는데 여기 좀 짧습니다. 다음은요, 네, 세 번째입니다.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중력 렌즈라는 건 아주 먼 천체에서 나온 빛이 중간에 있는 질량이 큰 천체에 의해서 휘어지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가 렌즈 하면 일반적으로 빛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볼록 렌즈가 있다 하면 이렇게 오다가 휘져. 얘도 휘져. 그러면서 상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렌즈가 실제로 우주상에 있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있는 질량이 큰 천체가 이 렌즈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볼게요. 관측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별은 배경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 이건 배경별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배경별에 대한 빛을 보고 있는데 얘가 사실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면 밝기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었겠죠. 뭐 변하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 가운데에 어떤 질량을 가진 천체, 뭐 별이 지나갔다고 합시다. 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별에 의해서 얘가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질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빛이라는 거 원래 이렇게 직진해서 그냥 가야 되는데 이거를 끌어당긴 거죠. 이렇게 휘게. 그래서 이렇게 휘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 위로 가는 것도 휘어서 이렇게 오고 아래 오는 것도 휘어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빛이 하나만 들어오던 애들도 다양한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배경별이 실제로 밝아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밝기의 변화가 배경별의 밝기 변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밝아지는 요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 가까운 이 별에 의한 중력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가 우리가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이렇게만 있으면 그냥 가운데에 엄청 질량이 큰 별이 하나 지나갔구나 혹은 거기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데 신기하게도 자,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가장 큰 차이는 얘입니다. 얘. 한 번 더 일어나요. 뭐가? 이 렌즈 현상이. 밝아졌어? 오, 그렇구나. 가운데 있는데 뭐야 여기 또 밝아졌네? 이런 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얘는 왜 그러냐라고 보면 근데 별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폭도 좁고 되게 뾱 하고 튀어났다 말죠. 그래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인데 요 미세하게 나타난 요 변화가 바로 별 주변에 또 다른 천체가 하나 돌고 있기 때문이야. 이 근처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 근처에 있는 게 뭐 또 다른 작은 별일 수도 있지만 우린 지금 외계 행성을 보고 있는 거니까 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행성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조그맣게 나온 얘는 행성에 의해서 일어난 거구나. 아하, 그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우리는 배경별을 보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그럼 이 중력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계행성의 질량과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중력장애의 추가적인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 현상도 당연히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조건은요, 외계행성계와 배경 천체의 운동 경로가 중첩되어서 같은 시선 방향에 위치하는 시점에서만 관측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내 시선 방향이 존재해야 된다. 시선 방향이 내 앞에,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별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나가는 별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버렸어. 이러면 당연히 렌징 현상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돼야만 일어나는 건데, 이게 뭐 뜬금없이 이런 데로 간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리고 얘는 다행히도 우리가 앞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거나 식현상을 이용한 거는 이 공전 궤도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수직으로 있니 나란하게 있니 이런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여기선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외계 행성계의 공전 궤도면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상관이라고 써드릴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시선 방향 안에만 존재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자면,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방법 말고도 사실 직접적인 관측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봤을 때 외계행성들을 보면 지구 같은 애들보다는 보통 목성이나 해왕성 같은 애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를 좀 한 가지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외계행성들 중에 이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에서는 주로 목성형 질량. 그러니까 우리 지구와 같은 요런 애들을 본 거는 많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실제로 그 자료는 요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점이 많이 찍혀있네? 얘가 시선 속도 변화, 즉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거구나. 파란색 점은 식현상이구나. 근데 이런 애들이 주로 여기 1이라고 써있죠. 질량 1. 이 질량 1은 목성을 1로 뒀을 때예요. 요때 여기 근처에 되게 많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이제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방법이 뭐 다른 말로 하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이 방법이 가장 많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거를 이제 처음 해서 발견했던 사람이 노벨상도 탈 정도로 그만큼 핫 이슈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앞에 있는 세 가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뒤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서 같이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